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현대인들의 건강은 언제나 적신호입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서 수많은 직업병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많은 직업병 가운데 사무직이나 교사, 판매직처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정맥류는 정확하게 정맥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말 그대로 다리에 있는 정맥이 고장난 병입니다. 이 다리에 있는 정맥이 원래 하는 일은 심장에서 동맥을 따라 다리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정맥 속에는 피가 정상적으로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가 계속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이 판막이 고장난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다리에 피가 고여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병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셨는데요. 판막은 어떤 기관이고 또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이 정맥은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줍니다. 근데 중력을 이기고 피가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정맥 속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긴 구조물인데 이런 구조물이 정맥 전체로 보면 6개에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피가 올라갈 때는 이 판막이 열리게 되고요. 피가 거꾸로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닫혀버리면서 더 이상 피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닫혀 있지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계속 흘러내리게 되면서 다리에 피가 정체가 되는 거죠. 네, 하지정맥류를 현대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하지정맥류가 참 흔한 병입니다. 전체 성인의 30에서 50%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를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꼽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직업에서 많이 생기냐 하면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잘 생기고요. 그리고 또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분들도 이 병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서 있거나 계속 앉아 있거나 하면은 종아리 근육을 쓸 수 없다 보니까 계속 다리에 피가 정체가 되는 거죠. 그게 장시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지정맥류라는 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일단 가족력이 있습니다. 유전이 잘 되는 거죠. 특히 모계유전이라고 해서 어머니에게서 딸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서 이 병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임신이 원인이 되거든요.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상태가 되게 출산을 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6개월 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벼운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좀 격렬한 운동들, 뛴다거나 무거운 거를 많이 든다거나 하는 운동은 오히려
다리에 있는 정맥에는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네, 사실 증상이 있어도 이게 하지정맥류인지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리에 혈관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실핏줄이 나타나거나 혈관이 도드라지는 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하지정맥류 환자의 한 30% 정도는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게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증상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다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팽팽하게 붓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가 좀 지릿하게 저린 느낌도 생기고 근육통도 자주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밤에 주무실 때 기지개를 켜거나 했을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거 그런 증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하지정맥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인자 중에서 유전적 소인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유전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이 상당히 잘 되는 병이고요. 특히 모계 유전이 잘 됩니다. 어머니가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딸이 생길 확률이 50%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전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병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병이 생길 확률이 높은 분들은 미리 관리만 잘 해주셔도 병을 예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2배나 높은 질환입니다. 호르몬, 비만,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가족력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혈관의 확장과 수축 현상이 급격해지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또 불편함을 느끼지만 눈에 보이는 혈관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정맥류를 간과하기 쉽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하지정맥류 증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또 무겁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체 순환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을 많이 하시는 분, 특히 서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오후가 되면 무겁고 붓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병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계속 무겁거나 붓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종아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종아리가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따라 다리로 내려왔다가 그 피가 다시 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정맥으로 피를 올려 보내주는 게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완을 하면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아리를 가볍게 지속적으로 쓰는 게 좋고 종아리를 너무 안 쓴다거나 너무 강하게 쓰는 거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흔히 하지 정맥류를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튀어나온 혈관이 없다면 하지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되고 진행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지하는 증상은 다리가 무겁다는 거죠. 갑자기 다리가 좀 무거워졌네? 이런 증상이 먼저 느끼게 되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붓는 것이 처음에는 부었던 게 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더 진행을 하면 다리에 습진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다리에 생긴 상처가 잘 안 낫거나 다리에 궤양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리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하지정맥류가 기존에 있는 다리의 정맥이 고장이 난 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길로는 피가 못 다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른 고장난 혈관이 아닌 다른 정상적인 길로 피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몸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실핏줄이 된다거나 도드라지는 혈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실핏줄이 있거나 도드라지는 혈관이 이미 생긴 분들은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하지정맥류가 오래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게 되면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네, 우선 환자분의 다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게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고장이 나서 역류가 있는지를 초음파에서는 색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고장이 났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 정맥류가 있어도 다른 불편함이 크게 없으면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 혈관이 많이 도드라져 있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난 안 불편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병이 장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불편한 것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정맥류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고 다리에 습진이나 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가장 큰 합병증은 그렇게 고여있는 피가 굳으면서 혈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혈관을 따라서 돌다가 몸에 있는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게 없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있거나 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 정맥류 환자 가운데 혈관이 돌출된 경우는 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매끈한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돌출이 없는 환자의 70%가 진단을 늦게 받아서 수년씩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 증상이 의심된다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정맥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혈관 기능이 나쁘면 다리의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하지 정맥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지 정맥류는 흔하게 발병하기도 하고 또 자연 치유가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하지 정맥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 정맥류는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 역시 세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오시면은 다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고장난 정도가 아주 초기인 경우는 약을 드시고 압박 스타킹을 싣는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미 병으로 진행을 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시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인 거죠. 네,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경화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치료법일까요? 네, 경화요법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경화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사를 통해서 혈관 속에 바로 집어넣는 방법인데 그렇게 혈관 속으로 경화제가 들어가면 이 혈관이 굳으면서 혈관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 죽어버린 혈관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몸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 방법은 미용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는 혈관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속에 있는 근본 원인이 되는 혈관을 치료하는 데는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 케이스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단한 것만 찾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은 어떨 때 시행하게 되나요? 네, 요즘 하지정맥류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열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고장난 혈관 속으로 레이저선이나 고주파선을 넣어서 혈관 속을 열로 지져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장난 길로 더 이상 피가 흘러내리지 못하고 몸에 남아있는 다른 정상적인 길로 피가 흘러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장점도 있지만 여러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열을 이용하지 않은 치료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열을 이용하지 않는 비열 치료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하지정맥류 병원들이 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열을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열을 이용하다 보면은 혈관 주변의 다른 신경이나 조직들이 다치는 경우가 어쩌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열을 이용하지 않은 치료법들이 요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혈관에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혈관 내에 자극을 줘서 수축을 시킨 다음에 경화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치료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칼을 내는 방법입니다. 고장난 혈관을 막아버려서 피가 흐르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혈관 자체를 제거를 하는 방법인 거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적인 방법은
환자분 몸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술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그런 수술을 하느냐 하면 혈관이 많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에 계속 피가 차게 되면서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크기의 2배 이상 혈관이 커져 있다면 그때는 혈관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하는데요. 일부 여성들 중에서는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에 이런 미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 다리가 굵거나 붓는 분들이 다리를 날씬하게 하는 목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그런 스타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미용의 목적으로 나온 압박 스타킹이랑 하지정맥류 같은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으로 나온 압박 스타킹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압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압력이 강하게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킹을 신게 되면 다리에 고여 있는 피를 위로 짜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쪼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지정맥류나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스타킹을 신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밤에 신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 스타킹 같은 경우는 낮에 활동하실 때 다리에 고여 있는 피를 짜올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차를 오래 타신다거나 이럴 때 신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혈관이 어느 특정 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몰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하지 정맥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정맥류 증상과 합병증 유발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대부분 병이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한 번 발생하면 진행을 막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아직까지 하지 정맥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것이 혈관이 보이지 않으면 하지정맥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정맥류 환자의 30% 정도는 겉으로 혈관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아프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겉으로 혈관이 많이 보여도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나는 괜찮아, 놔둬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보이는 혈관이 있으면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병이 또 여성분들에게서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남자들은 또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물론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좀 적게 생기긴 하지만 좀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많이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있어도 이게 하지 정맥류인지 다른 질환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정맥류와 혼동하기 쉬운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인 거죠.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다리가 저리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시는 분들은 계속 허리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혈관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병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픈 경우에 우리가 흔히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발바닥 아픈 분들의 절반 정도는 족저근막염인데 절반 정도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를 하시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하지정맥류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붓는 경우도 많지만 갑상선이 안 좋거나 임파선 순환이 안 좋은 경우에도 다리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정맥류가 의심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맥순환 개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하지정맥류의 아주 초기인 경우는 정맥순환 개선제라는 약을 씁니다. 이런 약들이 정맥벽을 조금 탄력 있게 해서 혈관이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고 정맥이 고장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리 부종이라든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다행스럽게도 큰 부작용은 없는 약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편하게 드실 수는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약이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지시대로 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족욕이나 반신욕, 또 사우나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하지정맥류에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말초순환, 동맥의 순환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하지정맥류, 정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환경이 더워지게 되면 몸의 체온이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체온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이 더 심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 족욕을 아예 안 하는,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건강에는 운동이 답이다라고 하지만 해가 되는 운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 오히려 하지정맥류를 생기게 하거나 악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이 종아리 근육을 너무 강하게 쓰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를 갑자기 힘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뛰는 운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지정맥류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하지정맥류를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식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가장 좋은 거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걸 피하는 것이죠.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할 때는 자주 자세를 바꿔준다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앉아 계실 때 다리를 꼬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골반에도 안 좋지만 다리의 정맥순환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굽이 높은 신발이라든지 꽉 조이는 옷 같은 거를 많이 입는데, 그런 것들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하지정맥류에는
썩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음식, 특별하게 좋은 음식도 없지만 특별하게 나쁜 음식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피하느냐 보다는 골고루 적당하게 먹으면서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 불리는 하지정맥류.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성이 큰 질환이니까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